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저는 모두의 입시 연구소장 이용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2021학년도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 수능이 끝났지만, 수능이 솔직히 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입시가요. 지금 아마 많은 학생들도 수시에다가 원서를 넣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또 지금 현재로서는 수시에서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면접, 전공 적성 보느라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계속 시험을 보러 다니느라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가뜩이나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견뎌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대학 전형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가 모두 이제 다 끝나게 되면, 그리고 또 1월 4일까지 모든 충원이 다 끝나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인 정시의 시작은 어떤 때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성적표가 12월 23일 날 성적표를 받게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면 수시에 합격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그때부터 이제 정시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는 원서 접수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 2021년 1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모든 대학들이 3일 이상 기간을 걸려서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된 후에 밑에 보면은 전형 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전형 기간이 나와 있는데 자꾸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또 가군, 나군, 다군은 알겠는데 여기에 또 일자들이 써 있잖아요. 가군은 1월 13일부터 20일, 나군은 1월 21일부터 28일, 다군은 1월 29일부터 2월 5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이제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수능 100%로 가는 학생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사범대학의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예체능의 실기를 보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이 가군의 원서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나군, 다군의 원서를 넣을 수가 있을 때, 가군의 원서를 넣은 학생들은 대학에서 1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 면접이 됐던 아니면 예체능의 실기가 됐던 전형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고요. 나군은 또 그 기간 내에, 또 다군은 그 기간 내에 시험을 보라고 해서 일정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것들이 다 끝나게 되면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합격자 발표는 무조건 2월 7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다 발표가 됩니다. 다만 실기라든지 면접을 보는 이제 그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텀이 있다 보니까 2월 7일까지 발표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일반 대학들 그냥 수능만 100으로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발표 일정이 상당히 일찍 발표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끝나면 바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기간 내에 원서, 그러니까 등록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군이 됐던 나군이 됐던 다군이 됐던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 하나만 합격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다군이 다 합격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두 개가 합격된 학교가 두 개가 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결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생기게 되면 2월 11일부터 이제 바로 미등록 충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8일까지 미등록 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2월 18일 날이 합격자 통보 마감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제일 잘 간 대학이 어떤 대학일까? 라고 물어보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2월 18일, 저녁 9시 전에 전화 찬스 있죠.
예, 전화로 예, 합격했으니까 뭐 등록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예, 그런 전화가 왔을 때가 예, 제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마지막으로 문 닫고 가는 대학, 예, 그 대학이 뭐 제일 잘 간 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 기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고 진짜 말 그대로 피가 쪽쪽 마르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월 19일 날까지 등록 마감이 되면 정시의 모든 일정은 다 마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학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느냐? 아무리 뭐 수시를 지원했어도 많이 했어도 솔직히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이 한 몇 개 정도 있는지는 모르고 놓잖아요. 특히 이제 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뭐 우리나라에는 한 10개 대학 정도밖에 없겠다. 그다음에 또 나머지 또 우리가 또 조금 밑에 학교를 누는 학생들은 뭐 30개, 60개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은요. 예, 보신 것처럼 예, 국립대학이 3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대학이 151개가 있고 그리고 산업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대학이 10개, 그리고 특별법으로 설치된 대학, 뭐 카이스트라든지 뭐 유니스트, 뭐 디지스트, 지스트 이런 대학들이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4년제 대학은 총 한 204개 정도 대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대학이 많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대학을 지원할 때 그 전략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필요하거든요. 그럼 뭘 할 거냐? 예, 그걸 한번 좀 하나씩 예,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12월 23일 날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면 그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100분위, 그 다음에 등급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시에서는요,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등급은 뭐 활용을 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반영을 하는데 우리가 그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계산을 해봐 가지고 내가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하겠다. 아니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더 유리하겠다. 예, 그거를 판단을 해서 좀 나에게 좀 점수대가 유리한 그리고 또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라든지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이라든지 그거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게 합격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또 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 대학의 그 요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나 여기 넣어야 되겠다, 저기 넣어야 되겠다. 예, 그거는 참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제 좀 그 정시 요강을 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지원 대학별로 우리가 그 영어가 절대평가하긴 하지만 그 대학마다 뭐 가점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감점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비율로 나누는 대학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그 영어 성적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그 영어 점수를 어떻게 반영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대학이 있느냐. 예, 그거를 좀 판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우선 제일 먼저 전년도에 그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나 대학의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그 3개년간 경쟁률도 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들의 어떤 학과들은 뭐 3년간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뭐 3대 1이다 그러면 뭐 한 3년 전 거든 2년 전 거든 1년 전 거든 뭐 3대 1, 뭐 3.2대 1, 뭐 3.3대 1 꾸준하게 되는 학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과들은 뭐 3년 전에는 10대 1이었는데 2년 전에는 뭐 한 5대 1로 줄어졌다가 다시 전년도에 뭐 10대 1로 올라갔다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또 5대 1 정도로 또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우리가 널뛰기 한다는 처럼 뭐 퐁당 되는 예, 그런 그 경쟁률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집군을 변경이 되는 게 있는데, 작년도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하게 그 대학의 그 학과가 가군에 위치하고 있다, 나군에 위치하고 있다, 다군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갑자기 가군에 있던 그 모집 학과가 뭐 나군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군에 있는 모집학과가 뭐 다군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이동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뭐 틈새 전략, 뭐 틈새 전형, 예, 그런 것들이 예, 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본인에게 유리한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나 학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문과이긴 하지만, 국어보다는 수학이 상당히 그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국어보다는 수학이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나 학과를 지원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학과라든지 대학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수시에서 충원이 다 끝나면 뭐 충원이 끝났다 그래서 그 모든 대학들이 수시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원만큼 100%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충족 못 시키는 인원들은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2월 인원이 많아지면 결국은 정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문과가 20명을 뽑는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뭐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10명이 더 늘었다. 그러면 그게 3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 수시에 2월 인원이 많다 보면 약간 좀 그 학적 점수가 조금은 낮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시 2월 된 인원을 꼭 확인을 한 다음에 예,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그 대학교 지원 마감 일정하고 마감 시간을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냥 1월 7일부터 11일까지니까 그냥 11일이면 무조건 다 마감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대학 외에도 다른 대학들을 다 찾아보면 어떤 대학들은 11일 이전에 마감을 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또 7일부터가 아니라 8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그 일정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11일 날 마감을 했다. 근데 그 마감 시간이 어떤 대학들은 뭐 오후 6시까지 마감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뭐 7시, 어떤 학교는 그 이후에도 마감을 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대학들이 딱 한날 1시에 그 정해진 시간에 마감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어떤 대학들이 5시에 마감하는 대학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경쟁률을 조금 더 보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5시 50분쯤에 넣어야지 했더니만 그 5시에 마감이 된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리 내가 그 뭐 경쟁률이든 나의 성적이 어떻든 그거를 해봤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접수가 안 되니까 꼭 마감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 지원 전략 체크 포인트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국립대학이 한 3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8개 대학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본 것처럼 원서 접수 기간이라든지 마감 시간을 확인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은 뭐 강원대학이라든지 전남대학, 전북대, 제주대, 그다음에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는 1월 7일부터 11일까지가 마감이고요. 근데 경북대나 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1월 8일부터, 그러니까 다른 대학보다는 하루 조금 더 늦춰서 1월 8일부터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난 그냥 무조건 1월 7일인 줄 알고 했는데 경북대학을 1월 7일 날 처음으로 이제 원서를 누르려고 그랬더니 안 들어가져요. 왜냐하면 1월 8일 날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감 시간이 쭉 보면은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다 6시까지 마감이지만, 충북대학 같은 경우는 7시까지 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충북대학이 7시까지 마감이니까 모든 대학들이 다 뭐 7시까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 원서 접수를 할 때는 내가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에 뭐 원서 접수 마감일이 언제고, 그 다음에 마감 시간이 언제인지 그거를 꼭 그 원서 지원 전략 그 체크리스트에 꼭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올해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그 정시 모집 인원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그 입시 전략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것도 봤을 때 요강을 봤을 때는 거의 다 수시의 비율이 높다라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북대학이라든지 부산대, 그다음에 뭐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는 정시의 비율이 거의 뭐 35% 이상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당연히 많이 뽑지만 정시도 상당히 많이 뽑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상은 이렇게 그 인원으로 지금 뭐 학기 초에 다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수시에서 충원이 안 돼 가지고 2월이 된 인원까지 더 이제 여기다가 넣게 되면 그 인원수는 더 많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경북대가 한 36%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시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2월이 되는 걸 보면 이거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정시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제 그 최종 모집 인원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강원대가 963명을 그 정시에서 뽑는다고 했다가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124명이 늘어서 1087명이 그 인원이 더 늘어났고요. 뭐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346명, 그다음에 부산대는 364명, 그다음에 전남대는 132명, 전북대 342명, 제주대 246명, 충남대 234명, 충북대 347명으로 많은 대학들이 그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뭐 배치 점수라든지 지원 가능 점수가 약간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이 그 수능 성적을 그 활용 지표를 뭘로 사용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나는 백분위가 유리한데, 아니 나는 표준 점수가 유리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알고 계시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백분위가 유리하다. 그러면은 어느 대학을 넣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뭐 4개 대학을 먼저 보게 되면 강원대학은 그 수능 활용 지표를 100분의 1을 반영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뭐 경북대라든지 부산대학이라든지 전남대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탐구라든지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그 뭐 100분의 1을 가지고 그 대학의 변환 표준 점수로 다시 이제 환산을 해서 성적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내가 100분의 1가 유리하다라고 하면 이 지금 현재 4개 대학 중에서는 강원대학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내가 인문계냐 자연계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내가 인문계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어나 뭐 영어, 탐구가 반영이 더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반영 비율이 상당히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쪽에 대한 그 반영 비율이 더 높은지 유리한지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좀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뭐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뭐 거의 다 비슷하죠. 인문계 같은 경우가.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학이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산대라든지 전남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인문 쪽은 뭐 국어나 뭐 아니면 사탐 그쪽이고, 그 다음에 그 이과 같은 경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가 좀 과학 탐구가 상당히 조금 높습니다. 그 나머지 대학을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를 보면 좀 딱 봤을 때 뭔가 좀 눈에 띄는 대학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전북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국어,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40%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다른 뭐 수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국어를 반영 비율을 높게 쳐주는 전북대학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니면 또 역으로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 40%를 반영을 하니까
좀 수학이 좀 유리한 학생들이 이제 좀 지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더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충남대학입니다. 충남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같은 경우가 그 수능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국어가 45%,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45%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의 비중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른 과목이 약간 좀 성적이 뒤처져도 뭐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 성적이 좀 훨씬 좀 좋다라고 하면 결국은 충남대에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정한 걸로 좀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또 다른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학별 아까 한 8개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조금 한번 그 살펴보게 되면요.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뭐 춘천도 있고 그다음에 삼척이나 도계 캠퍼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춘천에 있는 그 캠퍼스에서는 그 학생들을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삼척이나 도계 포함해서 그쪽 캠퍼스는 나군과 다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그 또 원하는 학과가 어디에 있느냐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강원대학이라고 해서 춘천에 다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학과들이 어떤 경우에는 삼척이나 도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강원대학이 그 의예과가 신설이 돼서요. 예, 그 춘천 캠퍼스에서 15명을 예,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예, 여기를 좀 한번 좀 눈여겨 예, 보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과나 명칭이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크지는 않지만 뭐 작년에는 화학생물공학부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화공생물공학부라고 해서 약간 조금 뭐 이름이 좀 바뀐 경우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는 화학생물공학부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어를 보니까 그게 없어요. 예,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좀 면밀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예, 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원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능을 이제 반영을 할 때 그 100분위를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문사회 계열이라든지 그쪽 같은 경우는 국어가 30%, 그다음에 수학 가나형이 20%, 영어가 30%, 그다음에 뭐 탐구가 20%, 그리고 뭐 자연과학 계열이라든지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의 비중이 20%, 그다음에 뭐 수학은 30%, 영어는 20%, 과탐은 30%. 아무래도 좀 이과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조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과라고 해도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수학하고 과학 비중이 좀 높은 학생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대학들이 보면,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아까 지금 춘천대학, 그러니까 강원대학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예, 그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과마다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뭐 어떤 과들은 수학의 가형과 나형을 다 봐도 동시에 받아주는 학과가 있고요. 근데 밑에 보면은 자연과학 계열 중에서 뭐 수의회라든지 의예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학 가형을 친 학생들만 예,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이과라 그래서 무조건 또 수학 가형만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이과에서 한 몇만 명 정도는 막상 또 수능 시험 볼 때 나형으로 바꾸는 학생들도 상당히 조금 많이 있다는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제 그 똑같이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가형과 나형을 봤을 때 당연히 성적 차이는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는 그 수학 가형이라든지 아니면 과탐을 본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대학 같은 경우도 그 수학 가형을 본 학생들이 자연과학 계열이라든지 공학 계열에 예, 지원을 할 때는 그 수학 가형을 본 학생들은 그 반영 점수의 20%를 가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과탐 같은 경우도 뭐 과탐 원, 그러니까 뭐 생명과학 원, 투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과학을 본 학생들에 대해서는 10% 그 가산점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똑같이 이제 가형과 나형을 봤어도 특히 이제 가형을 본 학생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성적이 좀 낮아도 그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입력을 해서 그 확인을 해 보셔야지 제가 정확하게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낙원도 마찬가지로 뭐 인문사회 과학 계열이라든지 뭐 자연과학 계열 다 똑같이 반영 비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30%, 20%, 30%, 20%나 아니면은 뭐 20%, 30%, 20%, 30% 그렇게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어가 이제 아까 절대평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절대평가라고 해도,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원점수 봤을 때 뭐 90점을 1등급, 그 다음에 10점씩 내려가서 뭐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가죠. 근데 이제 1등급일 때는 그 100분의 1을 반영했을 때 100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일 때는 97점, 3등급일 때는 94점.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이제 극간 차이가 마이너스 3점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또 2등급에서 3등급도 마이너스 3점 차이가 나죠. 근데 3등급에서 4등급 갈 때는 마이너스 10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도 내가 그 3등급과 4등급일 때 그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들도 좀 꼼꼼히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4등급을 기준으로 해서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맞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가중치를 줘서 1등급은 플러스 1.5점을 더해주고 2등급은 1점, 3등급은 0.5점을 더해주는데 그 5등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마이너스 0.5점, 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5점씩 그 감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사를 본 학생들도 그 내가 지금 현재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를 꼭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북대학을 보겠습니다. 경북대학은 가군과 나군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는 28.6%를 반영을 하고요. 수학도 28.6%. 근데 여기에는 그 인문계 학생이라도 수학 가형이든 나형이든 모두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28.6%로 반영 비율이 좀 상당히 좀 높고요. 오히려 탐구가 조금 더 낮죠. 14.3%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경북대를 지원할 때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의 성적이 조금 더 좋은 학생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22%,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3%로 아무래도 조금 이과다 보니까 좀 반영 비율의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히려 영어하고 탐구가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국어, 영어, 탐구가 반영 비율이 똑같고 수학이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연계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학 가형만 선호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꼭 가형과 나형을 같이 보는 학생들도 있고 가형만 보는 학생.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도 그 학과별로 가나를 모두 다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가만 받아주는 그런 학과들도 있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학 가형을 했을 때는 그 수학 가형을 본 학생들은 본인의 취득 점수의 15% 요거를 이제 좀 가산을 해주고요. 근데 일부 그 자연계 일부 학과 중에서는 그 나형을 취득한 학생들이 거기에 지원했을 때는 결국은 한 마이너스 15% 정도 감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형과 가형을 본 학생들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차이는 좀 둔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영어는 이제 그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2등급에서 3등급까지 갔을 때는 마이너스 5점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3등급을 받은 학생은 약간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무조건 다 10점 만점을 주고 그 다음에 5등급부터는 뭐 0.2점씩 감점이 돼서 9.8, 9.6, 9.4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그 경북대학의 전자공학부에
모바일 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그 협약을 체결한 계약학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특수한 학과들 같은 경우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좀 괜찮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또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부산대학 같은 경우도 부산대학은 이제 수능 활용 지표를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 점수가 좀 유리한 학생들이 좀 지원이 좀 더 가능하겠다 이제 그런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가 한 30%, 그다음에 수학은 25%, 영어가 20%, 그다음에 탐구가 25%를 반영을 하고요. 근데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웬만한 몇 개 대학들 그 학교를 봤을 때 모집 단위가 무조건 다 그 가형만 뽑는 게 아니라 뭐 가형, 나형을 혼합해서 뽑는 대학 학과들도 있으니까 좀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랬을 때 국어가 20%, 수학은 30%, 그다음에 영어는 20%, 과학은 30%. 아주 전형적으로 수학과 과학의 그 비중이 상당히 조금 높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뭐 과탐이 됐던 사탐이 됐던 뭐 과탐 같은 경우는 뭐 2과목까지 해서 8과목, 그다음에 사탐 같은 경우는 9개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 과목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점수라든지 뭐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다 다르죠. 특히 이제 표준 점수가 그 만점을 받았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유리하고 어떤 학생은 좀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또 많은 대학들이 그 자기네 그 어떤 탐구에 대해서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변환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서 조금 학생들의 어떤 그 불리한 점을 좀 어느 정도 좀 감쇄시켜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도 100분위를 활용해서 산출한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산점을 주는 학과들 보면은 뭐 생활환경대학이라든지 식품영양학과, 생명자원, 과학대학, 뭐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수학 가형을 선택할 시에 가형에서 취득한 표준 점수의 10%를 가산을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아까도 계속 보았던 것처럼 그 수학 가형을 본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나형을 본 학생과 약간 좀 그 유불리를 조금 어느 정도 좀 감쇄시켜주기 위해서 가산점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 같은 경우도 영어 같은 경우는 한 4등급 정도 됐을 때는 아무래도 점수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나니까 약간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뭐 아까 본 것처럼 뭐 4등급까지는 거의 다 10점을 주지만 나머지부터는 한 0.2점씩 감점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 대학마다 약간 좀 선출 방법들은 좀 다른데요. 그냥 우선은 그 부산대학교의 선출 그 성적 산출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23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면요. 무슨 뭐 인원이라든지 원점수라든지 그런 건 나오지 않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만 반영을 하게 되죠. 근데 한국사와 영어는 이제 그 절대평가다 보니까 표준 점수나 100분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이 뭐 국어가 표준 점수는 131점이고 100분위는 93점.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을 봤죠. 이제 그 학생이 그 표준 점수는 수학이 137점, 뭐 100분위는 95점. 그 다음에 사회탐구에서 경제가 표준 점수가 53점, 100분위 75. 한국지리는 표준 점수 64, 100분위 93. 그 다음에 또 제2외국어를 봤다고 하면 제2외국어 했을 때 표준 점수가 69, 그 다음에 100분위가 95. 이렇게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그 성적을 산출할 때는 아까 본 것처럼 그 부산대학이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로 변환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대학에 맞는, 그러니까 부산대학의 변환 표준 점수를 보게 되면 경제는 뭐 59.21이다. 그 다음에 한국지리는 64.97이다.
예, 이런 점수로 이제 다시 환산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그 뭐 국어가 30%, 뭐 수학이 25%, 영어가 20%, 그다음에 탐구가 25%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갖고 다시 그 영역별 산출 점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뭐 196.5, 171.25, 그다음에 영어는 이제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00점. 그다음에 또 탐구 같은 경우는 예, 두 개를 나눈 거를 이제 했을 때 153.97. 그래서 이 성적을 다 합산을 한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한국사가 2등급 환산 점수가 뭐 10점이고 그다음에 일본어 표준 점수 뭐 원위 표준 점수가 69점에 5% 3.4를 가산을 한다라고 치면 실질적으로는 뭐 722.729지만 예. 그 나머지 최종 성적은 735.179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가산점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시를 지원할 때는 이제 조금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무슨 뭐 어떤 대학은 뭐 원점수 기준으로 몇 점이다.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나 백분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영역별 반영 비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 비율에 맞춰서 예, 꼭 환산 점수를 내서 그래서 또 뭐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뭐 전년도에 뭐 입결 점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 점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을 보시게 되면 전남대학도 마찬가지로 가군과 나군에서 예, 좀 선발을 합니다. 예, 근데 또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올해 2021학년도 첨단학과가 신설이 됐는데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강주 캠퍼스가 있고 여수 캠퍼스가 있는데요. 특히 광주에는 인공지능 뭐 학부라고 해서 27명을 이제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학과라고 해서 12명을 예,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융합학과 예, 12명. 그다음에 그 여수에서는 헬스케어 메디칼 공학부라고 해서 14명, 석유화학 소재 공학부 해가지고 예, 10명. 그다음에 스마트 수산 자원 관리학과 10명 해서 예, 그만큼 이제 좀 신설 학과가 늘었습니다. 근데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신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년도에 한 번도 지원을 했던 그 경험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상당히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틈새 전형 학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첨단 학과를 신설하다 보면 대학에서나 아니면 그 일반 학원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 배치표상으로 이제 그 학과를 분류했을 때 가급적이면 이런 학과들은 신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첨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과보다는 훨씬 조금 높게 이제 그 학과들을 위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도 약간 좀 머뭇거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설이다라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제가 처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배가 혼자 일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이제 그 배치 점수가 높게 올려져 있어도 약간은 조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과들을 예, 좀 잘 눈여겨 보시는 것도 하나의 그 틈새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이제 인문이라든지 그쪽은 국어가 40%, 그 다음에 수학이 30%, 그 다음에 탐구가 30%고, 예, 영어가 예, 20%, 예, 등급 점수 200점을 반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30, 그 다음에 수학이 40, 그 다음에 탐구가 30, 예,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거의 이제 그 영어의 이제 가산점을 봤을 때, 영어가 뭐 1등급이 점수로는 100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기 등급 점수를 봤을 때는 200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등급은 뭐 95점이지만 예, 19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극간 차이가 상당히 크죠. 10점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래도 조금 영어를 거의 1등급을 받은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냥 가산점이니까 5등급까지는 그냥 다 10점을 주고
그 다음에 뭐 6등급부터는 이제 뭐 마이너스 1점씩해서 9점, 8점, 7점, 예,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단위가 이제 개편이 된 것들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라든지 뭐 물류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가 이제 좀 약간 좀 개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신설학과, 예, 아까 보셨죠? 예, 그래서 광주 캠퍼스나 뭐 여수 캠퍼스에 이제 신설학과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학부는 이제 그 모집 단위에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교에서 그 학과가 군별 이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전남대 같은 경우는 역사교육과가 가군에서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군에 있을 때 그거와 유사한 대학의 유사한 학과와의 경쟁률이 나중에 나군으로 바뀌게 되면 약간 좀 점수에 좀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성적 산출은 아까 이제 그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대학교 요강을 보시게 되면은 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참고해서 한번 본인의 점수를 한번 환산 점수를 그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북대학도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성적 반영은 국어나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탐구는 아까처럼 그 100분위를 활용한 대학교 자체의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그 대학마다 그 지방 쪽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뭐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 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약간 좀 뭐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전북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에 소재하고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인 자로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뭐 부모, 그러니까 부 또는 모와 함께 학생 모두가 전북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지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둘 중에 한 분은 같이 학생이랑 같이 거주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고고 이제 문화인류학과라고 있는데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국어, 수학, 나영, 영어, 사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도 가나 나, 영어, 사탐, 가탐 모두 친학생들을 다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계열별로 이제 그 전형들 그런 것들이 좀 바뀌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팜 학과라고 자연 계열에 그 신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 9명을 선발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좀 그 거점 대학들이 또 캠퍼스들이 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배우는 그 캠퍼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캠퍼스의 유의사항을 보게 되면 수의과 대학이라든지 환경생명자원대학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특성화 캠퍼스 익산에 위치했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공대 융합기술공학부 요거 같은 경우는 뭐 1학년에서 2학년 때는 전주캠에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때는 새만금 전북대 프런티어 캠퍼스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틈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전주캠에서만 다 배우고 싶은데 왜 갑자기 또 3학년, 4학년 때 또 옮겨? 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좀 지원을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북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어로 봤을 때는, 뭐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는, 그러니까 뭐 큰 차이보다는 뭐 차이는 조금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4등급일 때는 결국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넘어갈 때는 조금 이제 그 점수가 좀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4등급 학생들은 약간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가산점이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세요. 그다음에 제주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들 많은 대학들은 주로 거의 다 가군이나 나군에서 선발을 했죠. 근데 이제 제주대는 나군과 다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뭐 국어가 30%, 영어가 30%, 그다음에 수학이나 탐구가 좀 낮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수학이나 영어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게 되면 그 모집 단위에 따라서 그 수능 반영 그 비율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꼭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이냐, 아니면 회계냐, 초등교육이냐, 아니면 뭐 패션 의류, 식영, 뭐 이제 이런 데를 지원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 과목 그 반영 비율이 조금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나에게 유리한 그쪽으로 좀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대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넘어갈 때 약간 좀 점수 차이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사는 뭐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뭐 시점 가점을 주지만 나머지 이제 한 등급씩 내려갈 때마다 9.8, 9.6 이렇게 조금 점수가 가점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의 10%를 가산해 주는데 특히 공대 모집 단위에는 10%가 아니라 15%를 가산해 준다는 거. 그거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과탐도 환산 점수의 10%를 가산해 준다. 그래서 이제 좀 아무래도 왜냐면 이게 모든 대학들이 내가 뭐 인문계열을 공부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또 인문계 쪽만 넣는 게 아니고요. 또 자연계열을 공부했다 그래서 뭐 자연계열 쪽에 그 공대라든지 자연과학대학 거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교차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뭐 어떤 그 아까 본 것처럼 뭐 그 대학에서 그 학과가 뭐 수학 가형도 반영을 하고 탐구에서는 사탐 과탐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문과 학생들도 결국은 이과로 뭔가 교차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수학이라든지 사탐이 좀 잘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국어나 다른 것들이 조금 약하니까 이게 그거를 다시 조금 더 합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교차 지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환산 점수를 줘야 되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뭐 문과라 그래서 이과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과라 그래서 문과로 못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없고 이제 그 차이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충남대학 같은 경우도 가군과 나군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그 모집 단위가 이제 신설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첨단 분야 학과 요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뭐 4차 산업이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첨단 분야에 대한 학과의 신설이 상당히 조금 많이들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시티 건축공학과가 40명, 자율운항 시스템공학과가 30명, 그다음에 인공지능 학과가 40명, 생명정보융합학과가 26명. 그래서 한 가학원에서 136명을 신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설학과들을 항상 조금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때 내가 약간 좀 점수가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틈새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을 지원할 때에는 여기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한번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이제 본 것처럼 그 여러 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수학 가형이라든지 이제 그 지원하는 대학에서는 뭐 나형을 응시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15% 감산을 해서 반영을 한다. 이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충남대학 같은 경우도 국어가 아까 본 것처럼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 특히 이제 주요 과목, 특히 이제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45%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을 45%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 과목에 너무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약간 조금 그 부족한 과목보다는 잘난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문계에서
뭐 영문이라든지 동문, 불문, 중문, 일문, 한문학과는 만약에 제2외국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그 제2외국어라든지 한문을 시험을 봤다. 그러면 그 취득 표준 점수에 2% 가산점을 준다. 예, 그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영어는 감점을 적용하는데, 1등급에서 2등급 갈 때는 이제 마이너스 2점이 감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2등급에서 3등급은 마이너스 5점. 그러니까 2점에서 3점. 그러니까 결국은 3등급에서부터는 3점씩 감점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도 내가 영어의 어떤 그런 그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예, 감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등급까지는 그냥 뭐 그대로 놔두는데 뭐 4등급부터는 뭐 5등, 6등급까지 마이너스 1점. 그 다음에 7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마이너스 2점의 예, 감점이 이제 그 적용이 된다. 예,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뭐 성적 산출 예시는 예, 한번 좀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이제 요거에 맞춰서 한번 산출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북대학 같은 경우도 가공과 나곤에서 예,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가 30%, 그 다음에 탐구를 30%를 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30%, 그 다음에 탐구가 30%. 그러니까 결국은 충북대학은 국어와 그 다음에 뭐 수학, 그 다음에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이 상당히 조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통의 자율전공학부는 뭐 국어, 수학, 영어가 25%에서 20%, 대신 탐구가 30%. 그러니까 결국은 탐구를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다른 학과들보다는 이제 조금 그 자율전공학부에 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뭐 국어와 수학과 탐구는 다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영어는 예, 뭐 그 극단별로 봤을 때 뭐 1등급에서 2등급까지 0.5, 3등급까지도 0.5, 0.5 하지만은 이제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넘어갈 때는 1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 영어가 약간 조금 후한 대학이다. 이제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8개 대학을 쭉 한번 훑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 그럼 고려해야 될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 무조건 뭐 대학의 이름만 보고 갈 거냐? 아니면 뭐 대학의 성적에 맞춰서 가야 될 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적인 요소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그럼 과연 이제 그 대학이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느냐? 또 하나는 뭐 취업률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요즘 항상 이제 요즘 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취업이다 보니까 그 학교 내에 어떤 뭐 취업률이라든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학생들 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그 장학금의 또 장학 제도가 다양하게 뭐 교내 장학금, 교회 장학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학사 제도에서도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아니면은 또 내가 좀 약간 좀 과가 안 맞았을 때 전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과 제도가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혹시나 뭐 지역적인 이제 지역에서 이제 있는 학생들이 그쪽에 학교를 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타 지역에서 그 학교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기숙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뭐 국제 교류라든지 교환 학생 제도가 잘 되어 있나, 예, 그걸 꼭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학 프로그램들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제 그 학생들에 의해서 잘 이제 그 개설이 되어 있는지도 예, 꼭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본인에게 맞는 조건 사항이 맞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시는 게 제일 이제 그 적절한 지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쟁률을 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 예를 한번 좀 하나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3개년, 예, 18년, 19년, 이제 뭐 20년 이렇게 이제 좀 20학년도죠. 이제 그러니까는 그 봤을 때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과학교육학부가 거의 3개년간 뭐 3.29에서 2.27, 2.67,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7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삼척에 있는 전기제어 개척공학부 같은 경우도 예, 평균적으로 2.75, 뭐 영어교육과.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범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그 과가
좀 이제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경쟁률이 조금 낮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농업자원 경제학부라든지 국제무역, 그 다음에 문화인류,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점수대가 조금 낮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일반 대학보다는 그냥 좀 내가 그래도 국립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생이라면은 이제 저런 쪽에도 많이 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런 쪽은 매년 경쟁률이 상당히 조금 높게 올라간다. 예,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도 보시면, 예, 경북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무슨 뭐 영어 교육이라든지 지리교육, 그러니까 사범대학이나 예, 이런 쪽, 아니면 이제 또 그 사회과학 계열 중에서도 뭐 행정학부 좀 세다라고 생각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그리 높지는 않은데요. 무슨 지구 시스템 과학부라든지 뭐 어문 계열에서도 뭐 불어불문학과라든지 뭐 의료학과, 한문학과, 예,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좀 몰리기 때문에 예, 좀 경쟁률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상당히 조금 높게 올라간다. 예,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대학도 마찬가지로 뭐 기계공학이라든지 간호학과, 뭐 과학메카트로닉스 공학, 예, 화학과, 예, 이런 쪽은 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반면에 뭐 동문과라든지 불어교육이라든지 예, 이런 쪽은 상당히 좀 경쟁률이 좀 높은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의학, 뭐 학사, 석사, 통합과정 이건 뭐 좀 특수한 경우에 이제 학과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아무래도 취업이라든지 뭐 라이센스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조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남대학도 보면 뭐 간호학과라든지 경영, 행정, 수학교육, 지리교육 예, 이런 쪽 계통으로 해서는 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무슨 뭐 문화인류 고고학이라든지 조경학과, 불문 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조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어떤 것들을 많이 유념해 두냐면은 그 배치표를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일반 그 기관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뭐 합격 예측 프로그램 예, 그런 점수들을 많이 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본인보다 점수가 조금 더 뭐 낮은데 그런 쪽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쟁률과 이제 그런 것들이 높은 학과와 낮은 학과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상당히 좀 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들 보면은 뭐 공공인지학부라든지 뭐 윤리교육과 그다음에 화학교육 전공 예, 보신 것처럼 상당히 경쟁률이 낮죠. 예, 그런데 뭐 사회복지라든지 뭐 스포츠과학 예, 이런 쪽, 뭐 도시공학 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경쟁률이 예, 좀 매년 예, 높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대학 같은 경우도 행정, 회계, 윤리.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은 학과들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문과 같은 경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경 계열, 뭐 경영, 경제라든지 아니면 사회과학 계열들이 점수대가 높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지원하는 성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문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이과에서도 약간 이제 좀 무슨 뭐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예,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좀 경쟁률이 상당히 조금 높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약간 좀 상반된 예, 그런 이제 경쟁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도 예, 뭐 건설교육공학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거의 다 그 교육공학과 뭐 전기전자통신 뭐 교육과 기술교육과 이제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경쟁률이 좀 낮죠. 근데 뭐 일어일문 뭐 건축학과 예, 이런 쪽 그런 쪽은 상당히 경쟁률이 예, 매년 예, 높게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북대. 예, 충북대도 보면은 다 사범대학 쪽은 상당히 좀 경쟁률이 낮죠. 그런데 뭐 소비자학과라든지 자율전공이라든지 뭐 아동복지 사학과 예, 이런 쪽 보시면은 경쟁률이 상당히 예, 올라가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눈여겨서 예, 한번 좀 확인하신다면은 예, 지원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하게 예, 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충원 인원을 보게 되면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충원 인원을 보게 되면은 보면은 이제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임용고사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걸 봐서 선생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인원도 적은 데다가 충원 인원도 상당히 조금 적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기계 의용 메카트로닉스 재료공학부라든지 뭐 경영회계학부 자유전공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충원 인원이 거의 뭐 70명, 뭐 90명 그 정도로 상당히 그 인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결국 보면은 뭐 아까처럼 뭐 경영회계학부도 69명이지만 실적으로 충원 인원은 74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합격된 학생은 없다라는 얘기죠. 나머지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갔다. 예, 그랬을 때 또 어떤 거를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냐면 또 너무 이제 그 학생들이 배치표나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내가 점수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근데 이제 혹시나 또 뭐 2점 정도밖에 모자라지 않는다. 아니면 4점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면 한번 해보겠지 하고 그런 데를 지원하긴 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모든 학생들이 봤을 때 좀 점수가 높은 애들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학생들도 오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런 데다가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충원이 별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배치표에 밑에 이제 지금 위치해 있는 학과들 있죠.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내가 진짜 가감하게 한번 좀 써보고 어떻게 좀 뭐 재수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학과를 넣는 게 왜냐하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다른 학과에서도 부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런 데가 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으니까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조금 지원 전략해서 하나 좀 한번 좀 넣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거의 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가 거의 다 이제 충원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높다고 생각하는 뭐 경영학부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생태환경 시스템학부, 전자공학부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원도 많이 뽑지만 충원도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부산대학도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죠. 내가 뭐 저 국문과, 뭐 일문과, 불문과, 동문과, 여기는 솔직히 상당히 조금 이제 그 경쟁률이 조금 이제 높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거나 낮거나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이제 그 과나 이제 그런 배치표의 위치로 봤을 때는 조금 낮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약간 좀 자기 점수가 모자라지만 한번 좀 넣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점수는 넉넉하지만 괜히 불안해서 낮게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데가 저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학과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나마 이제 제가 제일 잘 간 학과거든요. 왜냐하면 딴 데서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충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이제 생성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 그런데 뭐 기계공학부라든지 뭐 경영, 뭐 재료공학,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당히 좀 높게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이제 뭐 충원율이 상당히 예, 높게 이제 좀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한번 좀 가감하게 좀 질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괜히 뭐 성적이 안 되는데 낮은 과를 넣어서 될까 말까 거기는 절대로 예,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가감하다고 하면 높은 과를 가감하게 좀 지원해 보는 것도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 정도는 그렇게 좀 가감하게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예, 전남대학 같은 경우도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자율전공이라든지 뭐 전자공학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조금 그 인원수가 좀 낮죠. 근데 경영학부라든지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학공학부 예, 이런 같은 경우는 예, 좀 충원율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전북대학도 보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교육학과나 뭐 도고교육 이제 이런 쪽은 상당히 조금 낮죠. 근데 뭐 통계라든지 행정, 뭐 전자공학부 이런 데는 상당히 이제 좀 다른 데로 다 이탈하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예, 좀 충원율이 좀 상당히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제주대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보면은 뭐 수의회, 간호, 뭐 의회라든지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제주대 의회 같은 경우는 다군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학생들이 가군이나 나군에 붙은 학생들. 그러니까 결국은 넣다 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의회과라도 충원율이 상당히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대를 봐도 이제 뭐 언어라든지 사학, 이제 뭐 건축 이런 쪽은 결국은 내가 진짜 뭐 성적이 좀 모자라지만 아니면 조금 뭐 거의 적정하거나 그 이상 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좀 상당히 조금 적죠. 그런데 뭐 행정이라든지 경영학부, 이제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충북대학도 보면은 이제 그 학과에 따라서 특히 이제 사범대학 쪽은 여전히 지금 뭐 충원하는 인원이 상당히 좀 적다라는 거예요. 인원도 적은 데다가 충원율도 적은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본인의 뜻이 정확하게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모르지만 괜히 뭐 경쟁률이 조금 낮으면서 인원이 적으니까 덜 몰리겠지. 이제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지원했다가는 결국은 합격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마지막으로 볼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교 이제 등록금 아무래도 이제 좀 일반 대학보다는 뭐 국공립대학이다 보니까 뭐 등록금은 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뭐 인문대학 같은 경우가 한 17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뭐 미래농업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뭐 147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른 과들 같은 경우는 좀 이과 쪽이나 이제 그런 예체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쌀 거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의예과가 신설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뭐 추후에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북대학도 보면은 거의 다 뭐 인문계 쪽이 아무래도 조금 그 등록금이 조금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술대학이라든지 의대라든지 공대 쪽이 조금 더 등록금은 좀 더 높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대학들이 뭐 인문 쪽이나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뭐 예체능이나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아니면은 뭐 공대 쪽이 조금 더 높죠.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실습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는 조금 높지만 그렇다고 또 일반 대학보다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남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계약학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기계 IT 융합이라든지 스마트 융합 정보, 뭐 공정공학과라든지 스마트 전기제어 공학과 요 같은 경우는 그 수업료가 상당히 비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 같은 경우도 다른 대학이랑 거의 뭐 비슷합니다. 제주대도 마찬가지로 뭐 인문부터 해가지고 뭐 공학이라든지 뭐 수의회라든지 의대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조금 등록금이 좀 더 비싼 편이고요. 충남대 여기도 거의 다 그 학과나 이제 그런 그 계열에 따라서 등록금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북대, 충북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쭉 눈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또 대학교의 용어에 들어가면 맨 뒤편 쪽에 보면 이제 뭐 그 어떤 뭐 학사 제도라든지 장학금 제도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2021학년도에 그래도 내가 정시에서 그래도 좀 한번 좀 바라보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게 옳겠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수시 2월로 인원수가 증가한 학과를 약간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수시의 충원이 이제 다 끝나고 2월 인원이 남았을 때 이제 수시에서 정시이 2월이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20명이 뽑는 학과가 뭐 40명이 됐다든지 이제 그렇게 뭐 인원 2월 된 인원수가 좀 증가한 학과를 위주로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명문대의 비인기 학과 아까처럼 이제 뭐 아까 보면은 이제 무슨 뭐 불문과라든지 동문과라든지 뭐 사학과라든지 아니면 좀 뭐 건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틈새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그 학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8개 대학이랑은 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종교적인 특색이 강한 대학들이나 학과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뭐 기독교를 믿는 분이라든지 뭐 불교를 믿는 분이라든지 그런 약간 좀 기독교의 어떤 그러니까 종교에 민감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예, 그 대학이나 학과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 대상에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던 거. 그러니까 전년도에 갑자기 아까 뭐 경쟁률을 본 것처럼 전년도에 뭐 한 10대 1 정도 됐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뭐 경쟁률이 뭐 한 2대 1, 3대 1 됐다. 그런 것들은 올해는 조금 뭐 5대 1, 6대 1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 전년도나 아니면 3개년치의 그 경쟁률을 좀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추이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신설학과. 아까 이제 무슨 뭐 여러 대학들 중에서도 뭐 신설학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신설학과나 아니면 이제 뭐 학부에서 무슨 뭐 공학부였는데 그게 학부로 갈라져서 그 과가 2개, 3개로 이제 좀 나눠졌을 때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좀 틈새 그 학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판도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지나치게 높은 학과나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이나 학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배치 표성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아까 뭐 어떤 그 신설학과라든지 첨단학과라든지 그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게 위치해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학교 중에서는 여대는 없죠. 근데 실적으로 이제 뭐 여학생이라고 하면 여학생의 틈새는 예, 여대입니다. 예, 갖다 한번 여대도 한번 좀 여학생들이라면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그 레벨,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비슷한 레벨이라고 하면 교통이 얼마나 좀 더 편리하느냐, 예,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뭐 학과명이라든지 뭐 군별이동학과 예, 이런 것들도 좀 잘 이제 좀 확인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좀 틈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틈새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요행을 바란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입시에서는 요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의 위치와 나의 점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나에게 그 유리한 조건이 있는 대학이나 학과가 뭔지를 찾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꼭 올해 그 정시에서도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지만 올해 정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